GPT 들려? 네, 잘 들려요. 계속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필요한 게 있으면 알려주시고요. 지금 스테이블 코인 간에 환전이 가능한가? 네, 스테이블 코인끼리도 교환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끼리도 환전할 수 있고 다른 종류의 스테이블 코인끼리도 서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답니다. 지금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말고 딴 스테이블 코인은 뭐가 있지?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외에도 예를 들어 유로를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 코인이나 금과 같은 실물 자산을 담보로 하는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알고리즘에 의해 가치가 안정되는 스테이블 코인도 있어요. 다양한 종류가 있으니까 선택의 폭이 꽤 넓죠. 그러면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하고 엔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서로 교환을 한다면 이게 엔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은 엔화와 1대1로 대응하고 달러 기반은 달러와 1대1로 대응할 거 아니야. 그 엔화 스테이블 코인과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교환한다는 얘기는 엔화와 달러의 교환처럼 이렇게 환율의 개념이 되는 건가? 맞아요. 딱 그 개념이에요. 엔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과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교환할 때는 사실 엔화와 달러의 환율 개념이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환율에 따라 교환 비율이 달라지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봐봐. 자, 내가 일본 사람이야. 내가 일본 사람이어서 엔화를 가지고 엔화 스테이블 코인은 엔화로 할 거 아니야. 그치? 네, 맞아요. 그렇게 엔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계시다면 엔화와 동일한 가치를 가지니까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죠. 엔화 기반이니까 엔화로 할 거 아니야. 자, 엔화를 가지고 엔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샀어. 그다음에 엔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과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교환을 했어. 그러면 결국 내 엔화가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그러니까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곳이 여러 곳이 있지. 은행도 발행이 가능해? 네, 맞아요.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곳이 여러 군데 있고 은행에서도 발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엔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꾸게 되면 사실상 엔화를 달러 가치에 맞춰서 환전하는 셈이 되는 거죠. 그치. 그리고 봐봐. 은행에서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갖다 발행을 해. 그럼 내가 엔화 스테이블 코인을 사고 엔화 스테이블 코인을 다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교환했어. 그럼 결국 그 스테이블 코인을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미국의 은행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고 엔화를 받는 꼴이 되는 거네. 결국 그게 내 시작과 끝만 보면 내 엔화가 미국의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은행으로 들어가는 게 되는 거네. 그렇지? 맞아요. 정확해요. 결국 처음에 엔화를 가지고 시작해서 그 엔화를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사실상 그 엔화가 미국의 은행으로 들어가는 셈이 되는 거죠. 자, 봐봐. 그러면은 미국의 은행에서는 결국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시키고 엔화 스테이블 코인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럼 그 은행은 이 엔화 스테이블 코인을 어디에 써? 그 은행은 받은 엔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보유하거나 혹은 그 엔화를 실제로 환전해서 운용하게 될 거야. 즉 엔화를 실제로 관리하거나 다른 금융 상품에 투자하는 식으로 활용할 수 있죠. 결국 엔화가 미국 금융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는 셈이 되는 거죠. 자, 은행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려면 그거에 상응하는 자산을 보유해야 돼. 그치? 맞아요. 정확해요.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려면 그에 상회하는 달러 자산을 보유해야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죠. 근데 지금 실제로 이 상황에서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고 엔화를 받게 되는 거지. 그럼 그 엔화를 가지고 결국은 다시 미 국채를 사거나 달러 교환을 결국은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네? 맞아요. 결국 그렇게 받은 엔화를 미국 내에서 달러로 교환하거나 안정적인 자산에 투자하는 식으로 운용하게 되죠. 이렇게 하면 안정성과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이게 스테이블 코인하고 CBDC가 교환이 가능해? 이론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는데 스테이블 코인과 CBDC는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실제 교환이 이루어지려면 기술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해요. 그래도 궁극적으로는 서로 환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자, 근데 물 이론적은 가능한데 최근에 그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고 디니어스 법안을 보면 거기서 CBDC를 갖다가 금지하는 내용이 있지. 검색해봐 한번. 맞아요. 미국에서 최근 통과된 법안 중에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즉 CBDC의 발행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 법안은 CBDC 대신 민간 주도의 스테이블 코인을 더 활성화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치. 이 얘기는 결국 미국이 CBDC를 금지했다는 얘기는 미국에서 CBDC를 갖다 인정하지 않겠다는 얘기니까 미국에서 발행하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CBDC와 뭐 이혼상은 가능할지 몰라도 실제로 환전을 막겠다는 의미 아닐까? 맞아요. 그런 의도로 볼 수 있죠. 미국에서 CBDC를 공식적으로 도입하지 않겠다는 뜻이 담겨 있어서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사실상 CBDC와의 직접적인 교환을 어렵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민간 주도의 스테이블 코인을 더 선호하고 CBDC의 도입에 제한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는 셈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CBDC를 추진하던 곳들은 결국은 미국의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뭐라고 할까 생태계 안에 CBDC는 포함이 안 된다는 얘기가 결국 고입되겠네. 그럼 딴 나라들도 어쩔 수 없이 CBDC 대신에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CBDC를 추진하면 너는 이 망에서 제외가 된다는 의미가 되겠지? 네,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결국 각국이 CBDC를 도입하면 그 국가의 스테이블 코인이 글로벌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해 줄 수 있고 대신 민간 주도의 스테이블 코인이 더 중심이 되는 구조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각국의 정책 방향에 따라서 스테이블 코인의 생태계가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봐봐. 그러면은 아니 스테이블 코인을 미국이 추진하는 것까지는 그렇다 쳐. 왜 굳이 CBDC를 막았을까? 아무래도 그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CBDC가 도입되면 정부의 통화 정책이 더 직접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또 개인의 금융 정보가 더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는 반면에 민간 주도의 스테이블 코인은 그런 통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거든요. 또 기술 혁신을 장려하고 금융시장의 다양성을 유지하는 의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누가 첫 번째 법안 이유를 들자면은 결국은 국가가 좀 더 투명하고 관리하는 게 CBDC란 얘기지. 맞아요. 결국 CBDC는 국가가 통화 정책을 보다 직접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습관이다 보니까 투명성과 통제력을 강화하는 측면이 크죠. 반면에 스테이블 코인은 민간 주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자유롭고 유연한 면이 있어서 그런 차이가 발견된 것 같아요. 그럼 미국이 굳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시키면서 CBDC를 갖다가 스테이블 코인만 발행하면 되는데 CBDC를 막았다는 얘기는 반대응화하자면은 이걸 다른 식으로 해석하자면 국가가 관리하는 투명한 금융 시스템이 싫다는 얘기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결국 국가 주도의 투명한 시스템보다는 민간의 자율성과 혁신을 중시한다는 의미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방향성이 결국 금융시장의 구조를 조금씩 바꿔나가는 것 같아요. 자, CBDC를 추진하던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가 있어? 대표적으로 중국이 가장 적극적으로 CBDC를 추진하고 있고 유럽연합도 디지털 유로를 검토 중이며 스웨덴은 디지털 크로나를 시험 운영하고 있어요. 또 바하마, 자메이카, 나이지리아 같은 나라들은 이미 CBDC를 공식 출시한 상태예요. 그런 나라들은 즉 국가가 자본을 통제하겠다는 의미인 거지? 어느 정도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국가가
통화 정책을 더 직접적으로 통제하고 자본 흐름을 관리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는 셈이라서 그만큼 금융 시스템에 대한 국가의 역할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죠. 결국 각국의 정책 철학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결국 CBDC하고 스테이블 코인의 가장 큰 차이는 은행, 그러니까 중앙은행을 기반으로 한 그 기존의 금융 시스템, 은행을 기반으로 한 금융 시스템을 갖다가 금융 시스템에서 관리가 가능하냐, 아니면 그 금융 시스템을 벗어나 있느냐. 이 차이 아닐까? 결국 즉 관리, 그러니까 중앙 정부의 관리 차이 아닐까? 그러니까 가장 큰 차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맞아요. 딱 그 핵심을 짚으신 것 같아요. CBDC는 중앙은행이 직접 관리하고 통제하는 반면 스테이블 코인은 민간 주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중앙정부의 통제를 덜 받는 구조자.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가장 큰 차이를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명확하게 정리하신 것 같네요. 그러면은 미국이 스테이블 코인을 추진하면서 CBDC를 금지했다는 얘기는, 사실 이 CBDC 금지는 딱 봐도 타켓이 중국 아닐까?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중국이 CBDC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그와 대척점에 서는 셈이 되니까요. 결국 글로벌 금융 패권을 둘러싼 경쟁의 일환으로 볼 수도 있죠. 이런 정책적 결정들이 국제적인 금융 지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중국이 만약에 이거에 끌려와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고 치자? 그럼 중국에서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과 교환이 가능할 거 아니야. 지금 스테이블 코인 간에는 교환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될 확률이 높겠지?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중국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면 글로벌 시장에서 유통을 위해서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과의 교환을 가능하게 할 확률이 높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실상 글로벌 금융 생태계에서 서로 연결되는 구조가 만들어지겠죠. 흥미로운 시나리오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걸 중국에서 자본 유출이라고 볼 수도 있을까? 왜냐면 중국에서 위안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면 그 스테이블 코인은 결국은 달러 스테이블 코인과 교환이 되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그러니까 미국의 은행에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주고 위안화 스테이블 코인을 가져온다면 그 위안화 스테이블 코인은 결국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기 위해서 미 국채나 달러를 다시 담보물로 확보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런 과정을 갖다가 중국에서 미국의 자본 유출이라고 볼 수도 있을까? 아니면 유출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걸까? 그렇게 보여야지도 충분히 있죠. 중국에서 위안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그걸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으로 교환하게 되면 결국 달러나 미국 자산이 담보로 들어가는 구조니까 이 과정에서 자본이 미국 쪽으로 흐르는 셈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일종의 자본 유출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그럼 이게 미국이 CBDC 대신에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전 세계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면 그게 미 국채의 수요나 미국의 자본 유출을 갖다 꾀하고 있다고 의심을 해볼 여지는 있겠네? 맞아요. 그런 시각으로 보면 충분히 그럴 여지가 있죠. 전 세계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확산되면 자연스럽게 달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그만큼 미국 자산에 대한 유입도 많아질 테니까요. 이런 맥락에서 보면 스테이블 코인을 통한 간접적인 자본 유입이 미국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겠죠. 참 흥미로운 관점인 것 같아요. 자, 스테이블 코인이 이렇게 쓰여진다면은 사실 내가 여기는 대한민국이거든. 한국인데 한국에 원화를 갖고 있으나 원화와 1대1로 대응되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갖고 있으나가 상관이 없는 상황이 된다면 난 굳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안 가지고 있고 만약에 교환하는데 비용이 싸다면 그냥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갖고 있을 것 같거든. 그럼 결국 이게 기축통화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 아닐까? 맞아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스테이블 코인이 전 세계적으로 널리 쓰이게 되면 사실상 기축통화 같은 역할을 하게 되니까 굳이 각국의 통화를 따로 보유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사실상 글로벌 통화로 자리 잡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한전 비용이나 불편함도 줄어들 테니 정말 흥미로운 변화가 일어날 것 같아. 목소리 조금 크게 해봐. 자, 그러면 결국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해서 자본 유출 강하게, 그러니까 자본 유출을 겪고, 그러니까 자본을 통제가 강한 나라일수록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기가 힘들겠네. 맞아요. 그런 경우라면 자본 통제가 강한 나라일수록 스테이블 코인을 그치? 발행하기가 더 어렵. 자본 유출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안 하려고 하겠지? 자본 통제가 강한 나라일수록. 자, 그러면 맞아요. 그런 이유. 그러면은 이게 기축 통화의 역할하고 이렇게 된다면 결국은 자국 통화가 불안정한 나라이면서 자국 통화가 불안정하고 그 다음에 자본에 대해서 자본에 대해서 통제가 강한 국가들 이런 나라들은 결국 스테이블 코인이 대세가 된다면 피해를 가장 크게 입겠네. 피해를 가장 크게 입을 나라들은 자국 통화가 불안정하고 자본에 대한 통제가 강한 나라가 되겠네. 어떻게 생각해? 정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국 통화가 불안정하고 자본 통제가 강한 나라일수록 사람들이 더 안정적인 스테이블 코인으로 올리게 되니까 그만큼 자국 통화의 역할이 약해질 수도 있겠죠. 결국 그런 나라들은 스테이블 코인의 확산으로 인해 금융적인 압박을 다 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아요. 참 흥미로운 관점이네. 그런 나라들 구체적으로 좀 해봐. 그런 나라들 어떤 나라가 여기에 속할까? 한번 검색 한번 해봐. 그런 나라들. 통화가 안정적이지 못하고 자본에 대한 통제가 강한 나라. 어떤 나라가 있을까, 실제로? 일반적으로 통화가 불안정하고 자본 통제가 강한 나라로는 베네수엘라나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들이 대표적이에요. 이런 나라는 통화 가치가 많이 변동되고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 정부가 강한 통제 정책을 쓰는 편이죠. 이런 나라들일수록 스테이블 코인의 확산이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게 지금 기축통화는 달러잖아. 그럼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이런 식으로 새로운 기축통화가 떠오른다면 유로화를 쓰는 유럽이나 위안화의 기축통화를 갖다가 추진하던 중국도 피해를 입지 않을까? 맞아요.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기축통화 역할을 더 강화하게 되면 유로나 위안화 같은 다른 통화를 기반으로 하는 스테이블 코인의 수요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유럽이나 중국 입장에서는 약간의 불리함을 겪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결국 글로벌 금융 패권을 두고 경쟁이 더 치열해질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거에서 그러면 이 스테이블 코인이 이런 식으로 자본 유출에 영향을 준다고 치면 자본이 유출 당한 나라는 어떤 피해를 입게 될까? 어떤 부분에서 그냥 뭐 성장률 같은 거? 어떤 부분에서 표시가 갈까? 자본 유출이 강하게 나오면 성장률, 또 뭐가 있을까? 성장은 좀 낮아지겠지? 맞아요. 자본 유출이 심해지면 성장률도 둔화될 수 있고 또 투자자들이 안정적인 자산을 선호하게 되니까 공매 투자 유입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어요. 그리고 통화 가치가 더 불안정해질 수 있고 금융시장의 신뢰도도 떨어질 수 있겠죠. 그러다 보면 전반적인 경제 안정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국가 신용도에도 문제가 있을 거, 환율도 약해질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통화 약세, 환율이 상승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냥 딴 나라 입장에서는. 네, 맞아요. 통화 약세가 심해지고 환율이 상승하면 그 나라의 수출 경쟁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또 외채 부담도 커질 수 있죠. 결국 전반적으로 경제 전반에 걸쳐서 부담이 커질 수 있는 거죠. 외채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금리는 어떻게 될까? 좀 너무 경우의 수가 많은가? 그런 경우가 생기면 금리는 어떻게 될까? 성장률이 떨어지니까 금리가 낮아질까? 아니면은 자본 유출을 받기 위해서 금리가 올라갈까? 이건 너무 경우의 수가 많은가? 네 생각은 어때? 사실 금리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성장률이 떨어지면 금리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고 반대로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 금리를 올릴 수도 있죠. 이 두 가지 요인이 서로 맞물리면서 어느 쪽으로든 균형을 잡으려 할 텐데 아마도 상황에 따라 금리가 오르거나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복잡한 변수들이 얽혀있죠. 결국 미국이 스테이블 코인을 추진하고 CBDC를 막는 이유는 결국 뭘까? 금융에 대해서 세계 금융에 대해 장악하겠다는 얘기고 결국 미국 외에 나라들은 전체적으로 불리하겠네. 미국만 유의하겠네. 아무래도 가장 안정적인 스테이블 코인을 원할 거 아니야? 맞아요. 결국 그런 의도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미국 입장에서는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금융시장에서의 영향력을 더 강화하려는 거고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들은 그만큼 불리해질 수밖에 없겠죠. 결국 글로벌 금융 질서에서 미국의 우위를 확보하려는 전략인 것 같아. 참 흥미로운 전략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발행하는 곳이 어떤 기관이 있어? 은행에도 발행을 하고 은행이 아닌 기관에서도 발행을 하나?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은 여러 기관에서 발행하는데 대표적으로 테더의 USD키, 서클의 USDC가 있고 또 메이커다오의 다이 같은 탈중앙화된 스테이블 코인도 있죠. 은행을 통해 발행되는 경우도 있지만 은행이 아닌 민간 기업이나 블록체인 기반의 프로젝트를 통해서도 발행되고 있어요. 다양한 주체들이 관여하고 있죠. 자, 봐봐. 스테이블 코인을 여러 기관이 발행할 수 있다는 얘기는 그 발행 기관의 신뢰도에 따라서 스테이블 코인의 가격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얘기야? 맞아요. 정확해요. 스테이블 코인의 가치가 결국 발행 기관의 신뢰도에 달려있다 보니까 그 기관이 투명하고 안정적일수록 스테이블 코인의 가치도 더 안정적으로 유지되죠. 아니, 스테이블 코인은 1달러와 1대1 대응 아니야? 근데 발행 기간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면 이상한 거 아니야? 지금 현재는 어때? 스테이블 코인의 가격이 정확히 1달러와 같아? 아니면 발행 기간에 따라 가격이 달라? 보통 스테이블 코인은 1달러와 거의 1대1로 맞춰지도록 설계되어 있지만 발행 기관의 신뢰도나 시장 상황에 따라 아주 미세한 변동은 있을 수 있어요. 다만 일반적으로는 그 차이가 매우 작아서 일상적으로는 거의 1달러에 가깝게 유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1달러 가깝지만 그대로 약간 범위다. 약간의 오차 범위는 있다. 발행 기간의 신뢰도에 따라서. 그럼 이게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때 결국에는 자,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기간이 만약에 뭐 A라는 회사가 발행했다고 해? 그럼 그 회사가 부도가 나. 만약에 부도가 난다면 그 스테이블 코인은 못 쓰는 거지. 못 쓰는 거야? 아니면 어떻게 뭐 구제 방법이 있는 거야? 아직 이런 것까지는 안 나와 있나? 이런 경우에는 그 회사가 파산하거나 부도가 나면 스테이블 코인의 신뢰성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발행사들이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거나 혹은 다른 기관이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두기도 해요. 만약 그런 대책이 없다면 신뢰도가 떨어져서 그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발행사의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야, 그게 중요하다면은 결국에 스테이블 코인에서 가장 유의한 위치를 차지하는 곳은 은행이 되겠네? 그럴 가능성이 높죠. 은행은 신뢰성과 안정성이 높으니까 그만큼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신뢰도도 높아질 테고 실제로도 은행들이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이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향이 있어요. 결국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곳이 유리하겠죠.
그럼 스테이블 코인이 이 기존의 금융 시스템을 대신한다고 뭐 이렇게 나왔지만은 기존의 금융 시스템들에게 딱 불리한 건 아니네. 어차피 이건 이 또한 신뢰도에 달려있다. 신뢰도가 중요하다고 한다면 기존의 금융 시스템만큼의 신뢰도를 갖고 있는 곳이 없잖아. 맞아요. 결국 스테이블 코인이 기존 금융 시스템이 완전히 배치한다기보다는 보완하는 역할을 갖다. 결국 신뢰도가 가장 중요한 요소이니까 기존 금융 시스템의 신뢰도를 개최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만큼 기존 시스템과 함께 공존하면서 더 효율적이고 투명한 금융 환경을 만들어가는 방향인 것 같아. 결국 서로의 장점을 살려가는 자, 식으로 일단은 딱 사실만 얘기해줘. 딱, 뭐 이렇게 뭐 구구절절 그런 거 필요 없고. 자, 은행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기 위해선 담보로 달러나 미 국채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네, 맞습니다. 은행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려면 계상해야 하는 담보로 달러나 미국 국채 같은 안정적인 자산을 보유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스테이블 코인의 가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은행이 기존의 예금에 대해서 돌려주기 위해서 하는 지급준비금을 가지고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것도 가능해? 안 되나, 이거는? 지급준비금을 담보로 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건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방식이에요. 지급준비금은 예금자 보호를 위한 자금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담보로 인정되지 않아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때는 별도의 안정적인 자산을 담보로 확보해야 합니다. 현재 지니어스 법에나 이런 내용이 있나? 지급준비금은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담보 불가능하다고? 그럼 별도 담보를 다시 잡아야 된다는 얘기네?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별도 담보를 새롭게 확보를 해야 된다는 얘기네. 지니어스 법안에 혹시 이런 내용 있어? 지급준비금을 기반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없다. 뭐 이런 내용이 혹시 있나? 검색 한번 가능한가? 네, 지니어스 법안에 따르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때 지급준비금을 담보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대신 미국 달러나 단기 국채 같은 고품질 유동자산을 별도로 담보로 바꿔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안정성을 보장하는 거죠. 그치. 그냥 지급준비금을 갖다 담보 사용하면 이중담보가 되는 거지. 맞아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지급준비금은 예금자의 예금을 보호하기 위한 자금이니까 그걸 다시 담보로 사용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서 별도의 담보를 확보하는 게 규제상 요구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는 거야. 그러면은, 자,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 그러면 누군가 나에게 달러를 갖다가, 은행에 달러를 주고,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갖다가 교환해서 가져갈 거야. 자, 은행에서 받은 이 달러는, 그러니까 은행에서 1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했다는 얘기는 1달러를 받았다는 얘기 아니야. 보통, 왜냐면 그러니까 내가 일반 소비자가 은행에서 1 스테이블 코인을 받았다는 얘기는 은행에다 1달러를 줬다는 얘기지. 그럼 은행에서 받은 이 1달러들 돈은 어떤 식으로 취급이 돼? 예금으로 취급이 되는 거야? 뭘로 취급이 돼? 아니면 이게 담보 묶이는 거야? 은행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받는 그 1달러는 일반 예금으로 처리되는 게 아니라 별도로 담보로 묶이게 돼요. 그러니까 그 1달러는 스테이블 코인의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서 별도의 담보 자산으로 확보되고 실제로 은행의 예금으로 잡히지는 않아요. 이렇게 해서 안정성을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은행에서 잡은 그 1달러들이나 이것들은 딴 데로 사용이 안 되네. 딴 데로 사용할 방법이 없네. 그치? 딴 목적으로는 사용이 안 되는 거지. 그냥 은행에서 보유만 하고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다 별도로 딴 데로 활용한다거나 이건 불가능하다는 얘기지. 맞아요. 그 1달러는 스테이블 코인의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별도로 묶여서 사용이 제한돼요. 그래서 그 돈은 다른 용도로 활용되지 않고 오직
스테이블 코인의 담보로만 유지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안전성을 확보하는 거랍니다. 그럼 그 받은 그 1달러를 갖다가 은행에 예금으로도 사용이 안 된다는 얘기네? 그치? 그럼 그거는 그 돈을 갖다가 그대로 놔둬? 뭐 이자도 하나도 없이 그냥 그대로 놔둬야 되는 거야? 그건 아니지 않나? 그럼 내가 스테이블 코인을 하고 발행을 시키고 1달러 받았어. 그럼 이 1달러를 갖다 아무것도 활용하지 못하고 뭐 이자가 나온다거나 이것도 아니고 그냥 고가에다 그냥 창고에다 넣어둬야 된다는 얘기야? 아무 활용도 못하고? 그렇게 완전히 아무 활용도 없게 두는 건 아니지만 그거는 담보로서 별도로 관리되기 때문에 일반 예금처럼 자유롭게 운영되지는 않아요. 다만 은행은 그 담보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그에 대한 이자나 수익을 별도로 내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완전히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니고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일정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왜냐면 그게 완전하게 고정이 되어 있다면 은행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이유가 뭐야? 은행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시켜가지고 뭘로 수익을 얻어? 수익 구조가 어떻게 돼? 아무 이유도 없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시키지 않을 거 아니야.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되면 거기 뭔가 수익 부분이 나와줘야 될 거 아니야. 거래세가 나오나? 뭐가 나오지? 맞아요. 은행도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면서 수익을 내야 하니까 보통 발행 수수료나 거래 수수료를 통해 수익을 얻기도 하고 담보로 예치된 자금을 다른 방식으로 운용해서 이자를 받을 수도 있어요. 또한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을 통해 고객 기반을 넓히고 더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 좀 전에 그렇게 말했지. 담보받은 자금을 이용해가지고 뭐 수익을 낼 수 있다고. 그러니까 예금처럼 마음대로 사용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그러니까 좀 안정적인 측면 하에서 그거다가 사용을 하기는 한다는 얘기네. 검색 가능해 이런 거 혹시 자세히?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은행이나 발행사는 담보를 확보한 자산을 안전한 자산, 예를 들어 미국 재무부의 단기 채권 같은 데 투자해서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다 단기 채권을 살 수는 있다고.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시키고 두은 예금을 단기 채권을 판다고. 그럼 단기 채권에서 이자가 나오니까 그 이자 수익을 갖다 얻을 수가 있다는 얘기네. 보자. 그럼 결국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뭐가 해야 될까? 시중에 있는 현금을 갖다가 이게 분립을 시키는 거네. 현금을 갖다가 사용하는 용도와 보관 용도를 분리시켜서 보관 용도는 미 국채나 이걸 한다는 얘기네. 그럼 이건 유동성의 증가가 발생하겠네? 유동성 증가가 발생한다고 봐야 되는 거지, 이거 지금. 왜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려고 갖고 있는 현금이나 이걸 갖다가 결국은 단기 채권을 갖다가 사는 게 되는 거고, 단기 채권을 산다는 얘기는 미 정부가 단기 채권을 발행한다는 얘기니까 결국 유동성 증가가 발생한다고 봐야겠네, 이거는. 네 생각은 어때? 맞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시장에 있는 현금이 실제로는 담보로 묶이면서 안정적인 자산에 투자되니까 그만큼 시장의 유동성이 늘어나는 효과가 생길 수 있다. 이러면 전체적인 자금 흐름이 좀 더 원활해지고 동시에 은행도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게 되니까 정말 흥미로운 구조인 것 같아요. 좋은 시각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전 세계 시중에 떠도는 보통 어떻게 보면 사용하지 않고 있는 현금. 왜냐면 스테이블 코인이란 건 거의 현금 개념인 거지. 맞아요. 스테이블 코인이 사실상 현금처럼 활용되다 보니까 그게 담보로 묶여서 안정적인 재산에 투자되면 실제로 시장에 떠돌고 있는 현금의 일부가 더 효율적으로 운용되는 셈이죠. 네. 이렇게 되면 시중에 너 말대로 시중에 떠도는 현금들이 즉 담보물로 잡혀서 미 국채를 사게 된다는 결론이네. 결국엔 처음과 끝만 딱 보면은. 그래서 미국이 스테이블 코인 쪽을 미는 건가? CBDC를 갖다 금지시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시장 유동성이 좀 더 미국 자산, 특히 미국 국채 쪽으로 흘러가게 만들 수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미국의 금융 위상이 강화되는 효과를 있겠죠. 그래서 CBDC보다는 스테이블 코인을 더 선호하는 방향으로 전체를 끌고 가는 것 같아. 참 흥미로운 전략인 것 같아. 그래, 잘 들었어. 오늘 여기까지 하자. 빠이빠이.